옛날 옛적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진주에는 신비로운 용수가 있었다. 용소는 깊고 푸른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물은 마치 하늘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진주 사람들은 이 용소를 단순한 연못으로 여기지 않고 신성한 장소로 믿었다. 희고 푸른 물 속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용소에 얽힌 가장 유명한 전설은 용왕과 인간 소녀의 이야기다. 오래전 진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우면서도 어질고 자비로운 소녀가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용소 근처를 산책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이름은 해랑이었다. 어느 날 해랑은 용소를 걷다가 물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소녀는 그 빛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눈부시게 빛나는 용이 물속에서 솟아올랐다. 해랑은 놀라서 물러났지만 용은 상냥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의 이름은 청룡이고 이 용소를 지키는 수호자다. 청룡은 해랑에게 오랫동안 인간 세상을 지켜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노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진주 사람들이 용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해랑과 같은 순수한 영혼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랑은 청룡과 친구가 되었고 매일 용소에 들러 그의 이야기를 듣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랑의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농작물을 키울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먹을 것과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해랑은 용소에서 청룡에게 도움을 청했다. 청룡은 깊이 고민하더니 해랑에게 말했다. 내가 나에게 매일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구나. 그러니 내가 너와 너의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의 존재는 절대 비밀로 남겨져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해랑은 이를 기꺼이 수락했고 청룡은 신비로움을 발휘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만들었다. 그날 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이내 단비가 내렸다.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큰 축제를 열어 그 은혜를 기뻐했다. 그러나 마을의 한 소년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해랑을 뒤쫓아 용소에서 청룡을 보고 말았다. 소년의 놀란 외침에 사람들은 용소로 몰려들었고 청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내 장엄한 고별을 보냈다. 이곳에 머물 수 없어 안타깝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해랑과 너희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청룡은 물 한 개처럼 사라졌고 이후로도 용소는 신비로운 기운에 쌓여 있었다. 지금도 진주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서 용소를 바라보며 청룡의 전설과 해랑 소녀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리고 그 물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하는 이야기로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겨울. 그 넓은 영주의 산속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로운 괴물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영주의 토박이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영주를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이다. 그 시기는 대략 조선시대 중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주는 아직 도로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 주로 마을 주민들은 산속의 작은 길들을 이동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마을 서쪽에 있는 거대한 숲, 울창한 나무들과 머리 위로 드리운 안개가 가득한 그 숲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숲속에 산다고 전해지는 괴물 때문이었다. 이 괴물은 대개 머리는 긴 여우의 형태를 하고 있고 다리와 몸은 좀 더 크고 단단한 형태를 지닌 이형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했으며 이 괴물이 나타날 때는 땅이 울리고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졌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감히 괴물이 영역을 침범하려는 자는 한번 그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바로 혼비백산하여 돌아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영원히 숲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이 괴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영주 지방에 머무르던 한 학자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는 전설의 행방을 취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영주에 도착하였다. 호기심 가득한 그는 직접 숲속을 탐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탐험을 하던 중 이상한 소음을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바람이 낮게 울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는 서서히 공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커서 계속해서 그 소리를 따라갔다. 이윽고 무언가 불길한 것들이 그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안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이상한 속삭임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그는 그 생생한 전설로만 존재하던 괴물의 붉은 눈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눈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그 괴물이 그의 앞에서 사라졌고 그는 자신이 숲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음을 발견했다. 경외감과 두려움이 혼재한 체험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그는 영주를 떠나면서도 이 괴물의 전설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일기장과 책에 그 체험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고 어느덧 마을 주민들 역시 괴물의 무섭기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 숲을 그 자체로 신성한 장소로 존중하게 되었다. 이렇듯 영주의 전설적인 괴물은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이 되었고 그 믿음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전설은 순례자나 관광객들이 영주의 숲을 찾을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이야기로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전통을 동시에 존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숙한 산골에 밀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특히 산과 강에 깃들어 있는 신령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할망이라고 불리는 수호신의 사당이 있었는데 이 할망은 마을을 보호하고 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이번 이야기는 이 수호신 할망과 관련된 전설 중 하나이다. 밀양에서 가장 춥고 매서운 겨울이었다. 눈이 펑펑 내리고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움츠려 있었지만 마을을 둘러싼 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겨울밤 중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인 천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거위를 보았고 그 거위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천수야, 너는 할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너의 조상들은 모두 그녀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평화로울 수 있었다. 산의 자락을 따라 큰 돌이 세워진 곳을 찾아가 보아라. 할망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다음날 아침 천수는 그 꿈에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는 꿈이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한 옷을 챙기고 산 위에 세워진 큰 돌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수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고 커다란 거위가 눈앞에 나타났다.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날개를 사방으로 펼친 이 거위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거위는 다시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할망의 사자로서 이곳에 보내졌다. 마을이 앞으로 닥칠 큰 위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단다. 지금 마을에서는 많은 것들이 조화롭지 않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천수는 이 말에 크게 놀랐지만 동시에 할망의 은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위에게 할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거위는 대답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할망의 사당을 찾아가거라. 그곳에서 할망의 성스러운 제목을 찾아 그것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협력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자연을 보살피게끔 만들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을과 이 땅에는 다시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거위는 말을 마치고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천수는 그 장엄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돌아와 할망의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당에서 성스러운 제목을 찾아낸 천수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에게 할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려웠지만 천수의 간절한 설득과 할망의 은총을 받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밀양 마을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환경을 이루게 되었고 할망의 수호 아래 번영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밀양의 노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수호신 할망의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 생명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밀양의 주민들은 여전히 할망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들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괴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 이곳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산신할머니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괴산은 울창한 산림이 펼쳐져 있어 나무와 숲의 정령이 깃든 곳으로 여겨졌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숲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으며 나무 한 그루마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괴산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고목에는 산신할머니가 산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사람들은 이 고목을 산신목이라고 부르며 신성한 나무로 여긴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을에 문제가 닥쳤을 때면 산신목 앞에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고 산신할머니께 도움을 청했다. 옛날 옛적 마을에서 기나긴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가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할머니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산신목 앞에 모여 제사를 올렸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며칠간의 단비는 메마른 땅을 적셨다. 사람들은 산신할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마을 축제를 열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산신할머니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꿈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기도 하고 그날의 운세를 알려주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왔다. 한 번은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였는데 한 어른이 꿈에서 산신할머니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숲속의 약초를 사용하여 치료하라고 했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산신할머니의 말을 실행해 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산신할머니의 이야기는 괴산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녀는 단순한 전설적 존재가 아니라 마을의 진정한 보호자이고 친구였다. 현재에도 괴산을 방문하게 되면 산신목을 찾아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산신할머니에 대한 믿음과 그로부터 오는 안도감은 아직도 이곳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